네, 안녕하세요. 오늘 SNS 마케팅 전략 중 이 미디어에 포커싱을 맞추어 이 미디어 전략을 함께 오늘 2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될 저는 진나하 강사입니다. 네, 저 현재 지금 대전 서구 청춘정거장에서 온라인 마케팅과 그 외 직무 부분에 대한 전담 멘토를 맡고 있고요. 오늘은 SNS에서 유튜브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미디어가 어떤 트렌드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미디어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은 유튜브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미디어에 대해서 보기 전에 먼저 이 SNS에 대한 간단한 개념 먼저 보고 갈게요. 이 SNS의 말 그대로 소셜미디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개인이 사회 형성망을 또 다른 하나의 세상을 펼쳐진 곳이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많이들 이용하시는 게 요즘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그 외에 브런치, 그 컨텐츠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현실 세상뿐만 아니라 이 소셜미디어 세상 네트워크 속에서의 관계나 전파력도 중요하다 보니까 기업에서도 물론 특히 우리 여러분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렇다라고 하면 나를 알리고 우리를 알리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셜미디어는 아무래도 특징을 저는 크게 5가지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미지의 세상이다. 네, 왜냐하면 제한이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컨텐츠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모든 게 또 다 공개되어 있다 보니까 이 내가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에 대한 내용들을 오픈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고민하게 되죠. 그리고 이 SNS는 기본적으로 소통과 대화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채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고 커뮤니티 속에서 무언가 관계를 맺고 연결을 하는 이런 5가지의 포인트를 갖고 있는 채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SNS 안에 이 온라인 방송, 미디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미디어의 대왕이라고 불리는 유튜브가 있죠. 얘는 실시간 방송도 있고 그 외에도 만들어 놓은 영상을 재생하는 이런 2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미디어에서는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요즘 강세를 일으키고 있는 트위치인데요. 얘는 게임 실시간 방송을 무기로 다양하게 유저들과 소통하면서 실시간 방송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여러분들은 조금 낯설 수도 있으신데요. 현재가 전 세계적으로 추산을 봤을 때에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도 굉장히 많은 이용자가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1억 명 정도가 활용 중에 있으신데, 아무래도 페이스북이라는 이 SNS를 인터페이스로 두고 있다 보니까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즐겨보시는 사용자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미디어 컨텐츠, SNS 미디어 컨텐츠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프리카 TV가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컨텐츠를 위주로 여러분들과 다양한 컨텐츠를 소통하면서 유지를 했었는데요. 초기의 조상인 만큼 아직까지도 건재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유튜브나 아프리카, 트위치 이런 아이들이 생기다 보니까 네이버도 욕심을 냈어요. 그래서 우리 대형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서도 야심차게 네이버 TV라고 해서 역시 유튜브하고 약간 비슷한 포맷으로 기존에 만들어진 영상과 실시간 방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이버가 있으니 다음도 해야죠. 그래서 다음 카카오에서도 카카오 TV라는 것들을 역시 출시해서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제가 우선 강세로 있는 SNS 관련된 미디어 플랫폼들을 모아봤고요. 크게 만들어져 있는 영상을 제공하기도 하고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기도 하는 식으로 두 가지 경우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은 연결과 소통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다양한 콘텐츠에서 우리는 크게 오늘은 유튜브하고 트위치를 조금 중점적으로 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가장 많은 사용자가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일 많은 콘텐츠를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유튜브에 대해서 먼저 보면 유튜브는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의 TV를 뜻한다 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굉장히 만들어졌던 시작은 간단했다고 해요. 그 개발자가 내가 영상을 만들었는데 얘를 조금 쉽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친구한테 전달을 해주고 싶은데 아니 주변 사람들이 내가 이 영상을 너무 잘 만들어서 이걸 좀 잘 봤으면 좋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에서 시작했던 플랫폼이었다고 해요. 이 영상을 공유하는 거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를 이곳에 담을 수 있도록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같은 경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보카도입니다. 이번에는 유튜버 수익 영상으로 찾아왔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영상은 2020년 3월 기준이고 순위권에 있는 퀴즈 및 회사 채널들은 다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0위는 요즘 미스터트롯으로 주가를 한창 올리고 있는 임영웅 채널이 차지했습니다. 현재 43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30일 조회수는 4,917만, 추정 월 수입은 1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영웅 유튜브 채널은 지난 한 달 동안 17.7만 명의 구독자 증가를 보여줬습니다. 9위는 길거리 음식을 소개해준 채널 야미보이가 차지했습니다. 2020년 3월 현재 81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요. 지난 한 달 동안 10만 명의 구독자가 증가했는데요. 지난 30일 조회수 4,915만 회를 기록하며 1억 8,1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8위는 집사와 7고양이의 일상을 다루는 채널 크림히어로즈가 차지했습니다. 지난 30일 동안 업로드된 영상이 2개라는 점과 17만 명의 구독자 하락이 이상하다 싶어 찾아보니 현재 채널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집사와 고양이들은 채널을 떠난 상태이고 새로운 영상들은 키티 사우루스 채널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편집 당일 기준으로 구독자 357만 명이며 월 추정 수익 2억 3,100만 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7위는 유튜브의 대통령으로 불릴 만큼 인지도 부분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뽐내는 보경 EK 채널이 이름 올렸습니다. 멀티 컨텐츠 크리에이터로 현재 구독자 395만 명이며 월 추정 수익 2억 4,200만 원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월 수익은 작년에 비해 많이 올라갔지만 글로벌 무대에서 인기가 많은 ASMR 먹방 채널들이 조회수를 쓸어 담아서 그런지 순위가 조금 밀려났습니다. 6위는 저도 처음으로 알게 된 채널인데요. 먹방 컨텐츠를 선보이고 있는 설기양 채널이 차지했습니다. 현재 129만 명의 구독자로 지난 30일간 7,928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2억 7,9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는데요. 여기서 대박인 건 지난 30일 동안 무려 구독자가 56만 명이나 증가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흔한 남매의 일상을 보여주는 남매를 소재로 한 상황극 컨텐츠를 하고 있는 채널 흔한 남매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구독자 180만 명으로 지난 30일 조회수 8,039만 회를 기록하며 월 추정 수익 2억 9천만 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4위는 아프리카TV에서 BJ로 활동 중인 양팡 채널이 차지했습니다. 구독자 253만 명으로 지난 30일 조회수 8,200만 회를 기록하며 월 수입 2억 9,400만 원을 올렸는데요. 지난 30일 동안 8만 명이 추가로 구독했고 예측 제휴 단가는 8,460만 원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세계의 무대에선 ASMR 먹방이 대세인 듯합니다. 3위는 흠지라는 채널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현재 구독자 250만 명으로 지난 30일 조회수 8,220만을 올리며 약 3억 1,100만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지난 30일 동안 무려 32만 명의 새로운 구독자를 얻으며 국내 구독자 순위 103위에 올랐습니다. 2위는 바로 홍유 ASMR이 차지했는데요. 저는 이번 채널도 이번에 새로 알게 되었습니다.
무려 30일 조회수 1억 2,200만을 기록하며 4억 3,400만의 수익을 올렸는데요. 지난 30일 동안 47만 명의 신규 구독자를 확보하며 국내 순위 8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망의 일이죠. 작년에 순위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채널인데요. 바로 제인 ASMR 채널이 차지했습니다.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구독자가 100만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와, 이 정말 인기가 식을 줄 모릅니다. 무려 644만. 아직도 핫한 덕분에 무려 월 조회수 1억 9,900만을 돌파했는데요. 월 추정 수익은 6억 9,700만원이며 제휴 단가는 2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오늘은 3월 기준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을 함께 만나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크리에이터는 누구일까요? 네, 유튜브 가장 먼저 어떤 걸 보셨나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왔는지? 아니요, 우와, 구독자 수 되게 많다. 또는, 저걸로 저렇게 많은 수익을 얻는 거야? 저렇게 돈을 많이 벌어? 그런 부분들 당연히 먼저 보이셨을 텐데요. 유튜브의 가장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제가 조금 지나긴 했습니다만 3월달 순위를 가지고 왔고요. 이후에도 순위에 대한 이런 영상들은 계속 올라오고 있고 뒤에 제가 이 순위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방법들도 말씀을 드릴 건데 모든 기업들이나 아니면 SNS 마케팅 이런 마케팅을 한다라는 사람들이 이 유튜브에서 항상 관심을 두는 건 이 순위입니다. 이 순위는 미디어의 영상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에 비해서 훨씬 더 변화에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정보가 다른 곳들보다 유튜브가 훨씬 더 다양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가장 트렌디한 분석이 가능한 곳이 유튜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크리에이터가 순위가 높은지 어떤 컨텐츠가 순위가 높은지 우리는 지금 이 영상에서 포인트로 봐야 될 것들은 어떤 컨텐츠들이 순위가 높았는지 어떤 컨텐츠들을 사람들이 좋아했는지 어떤 방식들을 사람들이 즐겨 보았는지를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우리도 1억, 2억, 3억 저도 꼭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수익을 갖는다라면 좋겠지만 우리는 이걸 가지고 다양하게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마케팅이나 아니면 내가 취업을 하고 싶은, 내가 창업하고 싶은 어떤 업종이나 아이템에 대한 고민을 할 때에도 이 유튜브를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채널로 담아내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튜브의 아무래도 장점,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보는 이유는 어떤 진정성, 솔직하게, 굉장히 솔직하잖아요. 아무래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상호간의 도덕적인 선들은 있겠지만 실제로 다른 방송이나 이런 것과는 다르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솔직하고 가감없이 들려줄 수 있는 채널이다. 나의 날것의 모습까지도 다 볼 수 있는 채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용자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할 수 없는 것. 나는 지금 집에 있다 보니까 우리 코로나 때문에 여행 갈 수 없다 보니까 다양한 여행 콘텐츠들도 대신 즐길 수가 있고 또한 또 나는 누려보지 못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나 그래서 그런지 저희 집에 10살, 6살 공주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 그녀들은 우리 헤이진이가 디즈니 크루즈를 탄 콘텐츠를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내가 직접 가볼 수는 없으니까 내 대신 헤이진이가 되게 즐겁게 드레스 입고 내 배에서 직접 신데렐라 공주님을 만납니다. 그걸 보면서 되게 행복해하는 그 모습. 저희도 똑같지 않아요? 내가 살 수 없는 것들을 직접 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리 만족을 느끼죠. 그리고 저는 특히나 요리를 굉장히 못해서 요리할 때
이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는데요. 예전에는 네이버를 기반으로 해서 뭐 파워블로거나 이런 분들이 물론 내가 궁금했던 것들을 계속 답을 해주셨지만 예전에는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보였다라면 유튜브는 실제로 라이브로 정보를 줍니다. 영상에서 내가 팔을 이렇게 썰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썰어야 되는지, 그리고 간장을 한 스푼을 넣어야 되는데 한 스푼의 기준의 숟가락이 아빠 숟가락인지 티스푼인지 이런 걸 영상으로 직접 보여주기 때문에 저 같은 요리 바보도 그래도 요리 평민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유튜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함께 실시간으로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처럼 함께 모여서 어떠한 방송을 같이 참여한다는 느낌. 예전에 TV나 이런 콘텐츠들은 생방송이라고 해도 그냥 본다라는 개념이었지만 유튜브는 우리가 이렇게 댓글을 보면서 함께 소통을 하고 좋아요 이야기도 하고 네 강사님 예뻐요 이런 말은 아직 안 올라왔지만 이런 말도 하면서 서로가 이 방송에 직접 함께 보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게 아무래도 강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뭔가 일탈과 휴식이 이 유튜브에는 있죠. 앞에 대리만족하고도 조금 비슷하겠지만 네 강사님 예뻐요 감사해요. 네, 내가 대리만족할 수도 있는 내가 지금 나는 공부를 해야 되고 나는 취업을 해야 돼서 열심히 여기에서 갇혀 있다 보니 내 대신 일탈을 즐겨주고 내 대신 휴식을 취해주는 이런 영상들이 또 유튜브에는 있어요. 그리고 저도 저녁에 굉장히 많이 듣는데 백색 수업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뭔가 나에게 휴식을 취해줄 수 있는 이런 영상들도 이 유튜브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유튜브는 생각보다 많은 콘텐츠를 많은 효과를 담고 있는데 그런데 강자가 왔죠. 네, 트위치. 트럼프가 굉장히 사랑하는 트위치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큰 공룡기업 두 아이가 붙었어요. 유튜브는 구글이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글 계정을 가지고 가입을 해야지만 유튜브를 활용을 할 수 있고요. 트위치는 아마존이 접수를 했어요. 아마존이 이제 물건만 팔다가 지겨웠는지 라고 생각을 하고 싶지만 그들은 공룡기업이기 때문에 트렌드를 정확하게 파악했던 거죠. 더 이상 이제 물건 구매뿐만 아니라 이 물건이 아닌 지식도 이제 판매를 하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우리 물건 팔던 실력으로 영상도 팔아보자 라고 해서 트위치 시장이 생겼고 얘는 유튜브에는 없는 포인트를 아주 정확하게 잡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제가 유튜브를 너무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이유가 제가 컴퓨터를 정말 더럽게 못하거든요. 이런 단어 써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영상 편집을 하고 싶은데 정말 너무 못해서 이렇게 조금 예쁜 얼굴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못하고 있어요. 근데 유튜브는 어느 정도의 영상 편집 실력과 어떤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고민해서 담아야 되다 보니까 유튜브 해야지, 유튜브가 요즘 유행이래 라는 말들은 굉장히 많이 하지만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잘 할 수가 없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고민한 트위치는 실시간 방송이지만 실시간 방송 위주로 해서 내가 무언가 많이 어떤 테크닉이 없더라도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고 그리고 유튜브는 실시간 방송도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만들어져 있는 영상들에 대한 거의 점유율이 높거든요. 하지만 얘는 실제로 소통을 하는 위주의 그런 컨텐츠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게임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왜 이 게임과 만난 시장이 다시 앞으로 좀 돌아와 주세요. 네. 게임과 만난 이 역사는 굉장히 오래전으로 갑니다. 예전에 탑골 공원에 가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내기 바둑 두실 때 뒤에서 훈수 드시는 할아버지 시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PC방 가서 게임을 하고 있으면 꼭 게임할 때 뒤에서 이렇게 참관하시는 즐거움을 또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즐거움을 트위치가 아닌 거죠. 그래서 트위치는 실시간으로 게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볼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유튜브 쪽보다 트위치 쪽이 훨씬 더 점유율이 높다고 합니다.
이처럼 제가 다양한 컨텐츠에 대해서 뭐 아프리카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카카오도 있지만 유튜브하고 트위치만 보여드렸던 이유는 그 외에 다른 애들은 유튜브하고 트위치가 하는 대로 따라가요. 제가 하나 에피소드를 알려드리면, 제가 원래는 약 SK텔레콤이라는, 네, S모사라고 얘기했었어야 되나? 네, 거기서 약 10년 정도를 사내 강사를 일을 했었는데, 새로운 이제 서비스가 나와서 네, 전파와 관련된 이런 서비스가 나와서 각 3사, S모사, K모사, L모사, 제가 결코 가서 거기가 어디 회사라고 얘기했다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두 모여서 이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하는 자리를 간 적이 있었는데, 네, S모사 와서 막 되게 열심히 말합니다. 우리는 K모사보다 뭐가 좋고 이렇게 해서 뭘 되게 많이 제공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K도 와서 우리는 S모사보다 뭐가 좋고 뭐가 빠르면 어떤 걸 제공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뒤에 L모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는 S하고 K 중에 잘 나가는 거로 따라갈 겁니다. 네. 이처럼 영상에 대한 부분도, 네, 유튜브하고 트위치의 트렌드에 맞추어서 나머지 네이버, 카카오, 이 아프리카 모든 컨텐츠가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튜브하고 트위치만 잘 분석을 하시면 되고, 이 두 개를 다 보기 어렵다 그러면 저는 유튜브만 정확하게 파악을 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저희가 유튜브 순위 영상에 대한 걸 잠깐 봤었는데요. 이처럼 내가 직접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하면 매번 트렌드와 순위에 대해서 또 분석하시는 크리에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시는 것도 좋지만, 네, 다시 PPT는 앞으로 와주세요. 네, 유튜브 자체 내에서도 우리가 실제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메인에 보시면 검색이라는 창이 있고요. 제가 이건 PC화면에 있는 걸 가지고 왔습니다만, 인기라는 메뉴를 보시면 여기에 음악, 게임, 영화 별로 내가 원하는, 나는 주로 보는 것들은 솔직히 유튜브 메인 홈 화면은 인기가 아니라 내가 주로 보는 것 위주로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인기 탭에 들어가서 요즘은 무엇이 유행하는지, 무엇을 많이 보는지에 대해서 늘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 장을 한번 넘겨주시면, 네, 그 다음 장을 한번 넘겨주시면 여기에서 기간을 또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뭐 비록 인간극장을 잠깐 검색을 해봤습니다만, 감사해요. 네. 이거를 뭐 이번 주, 이번 달 이런 식으로 기간도 정할 수 있고, 동영상인지 아니면 영화인지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셔서 검색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최근에 어떤 순위에 있는지를, 저희는 보통 마케팅을 하실 때 약 한 일주일, 최소 일주일 이상은 분석을 해라, 아니면 열흘 이상은 분석을 하시는 게 좋다, 한 달.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컨텐츠가 저희 쪽에 마케팅 의뢰가 왔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매일매일 들어가서 요즘 소비자들은 어떤 것들을 많이 보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지만 구글도 굉장히 잘 해놨어요. 구글 이 화면을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얘가 바로 구글 트렌드라는 거고요. 그냥 네이버나 구글에서 구글 트렌드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생긴 아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검색을 하실 때 얘도 필터링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국가는 대한민국으로 저는 했습니다만, 우리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글로벌한 시장을 생각하신다면 국가는 여기에서 얼마든지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간도 지정하실 수 있고요. 카테고리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전체가 아니라 나는 뭐 또 문화 콘텐츠 쪽으로, 아니면 난 스포츠 쪽으로 할 거라서 이쪽만 보고 싶어요라고 하면 카테고리도 지정할 수 있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 검색을 구글 검색이 아닌 유튜브 검색으로 하시면 1년 동안에 가장 많은 검색량을 가졌던 트렌드가 여기 한눈에 보입니다. 얘네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분석해 쓰실 수가 있고요. 현재
1년 동안 안타깝게도 1위를 굳건히 지키고 계신 코로나. 얘는 좀 제발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요. 코로나가 굳건히 이 자리를 1년째 지키고 계시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네, 미스터 트롯의 바람이 아직도 불고 있어서 미스터 트롯이 검색어와 주제 검색을 여전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부상했던 펭수는 아직까지도 네, 그 여력이 여전하고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의 영향으로 인해서인지 카트라이더가 의외의 위치를 지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입양은요, 그 입양이 아니고요, 노블락스라는 게임. 제가 초딩이 있어서 알아요, 집에. 네, 그 게임의 입양입니다. 제가 이거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 신랑이 굉장히 촉촉하게 젖은 눈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어떤 입양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뭔 소리냐고. 노블락스라는 게임에서 나오는 입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것들이 관심이 가는지에 대해서 여기를 보면 내 트렌드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그냥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 트렌드로 나오는 키워드를 분석을 해서 여기에서 나와 연관되는 검색어를 또 같이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연관 검색어에 대한 것들은 네이버 검색 광고나 아니면 휴대폰에서 카카오톡에서도 많이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카카오톡에 모비즌이라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가 있어서 여기에서도 검색 순위를 보실 수가 있고,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도 검색 순위나 연관 검색어, 그 외에도 연관 검색어를 찾아주는 어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SNS를 할 때, 또 내가 어떠한 유튜브나 이런 것들에 대한 채널들을 만드시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우선은 여기에서 어떠한 키워드들이 조금 더 현재 핫한지, 어떠한 것들을 많이 보는지에 대해서 우선 고민하시고, 그런 뒤에 그러면 나는 어떠한 것들과 이어질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창업이든 취업이든 어떠한 주제로 이 마케팅에 대해서 고민을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 안에서 지금 인싸로 활동하시는 인플루언서들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당연히 분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 영상이 어떤 것들을 특색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떠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고, 얘네가 키워드가 뭔지, 자, 얘들은 어떤 키워드를 중심으로 보면 된다라고 했죠? 유튜브하고 트위치의 트렌드만 알면 된다. 그 외에는 영상을 송출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만 조금 달라지지 다 유튜브에 따라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날려먹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인플루언서들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하나씩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로그 먼저 얘기해 볼게요. 네이버는 어떻게 보면 SNS에 가장 오래된, 처음 파워블로거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SNS 마케팅이라는 어떠한 시초가 됐었죠. 이제 와서 고백하면 저도 예전에 한때 파워블로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렸습니다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저희 아이들 화장품 정도는 제가 제 돈 안 내고 쓰고, 제 화장품 정도도 그냥 이렇게 어떤 원고료를 받고 이렇게 썼는데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굉장히 고민을 하고 제품을 받았습니다만, 저도 잠시 그때 눈이 멀어서 별로 좋지 않았으나 굉장히 좋아요, 피부가 막 광택이 나는 것 같아요 라는 이런 기업이 요구하는 이런 이제 원고를 쓰게 됐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또 사람들은 또 바로 알아요. 그래서 네이버는 믿을 게 못 되는구나 라고 생각되면서 점점 네이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자 네이버가 칼을 듭니다. 그래서 파워블로거에 대한 개념을 없애고요. 검색 로직도 개념을 변경을 합니다. 다 이해하면 이러시고 굉장히 변경이 되지만, 현재는 어쨌거나 네이버가 지향하는 건 양질의 컨텐츠,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 그래서 다른 포털 사이트에 있는 사용자들도 네이버에 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전문가적인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네이버의 인플루언서들은 나 이만큼 알아. 네, 내가 알려줄게. 나는 전문가야.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네이버 지식인이라는 개념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뭔가 박학다식한 컨셉들을 조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틱톡. 저도 엊그제 저희 따님들과 지코도 했었고요. 그리고 엊그제 제시 눈누난나도 했었고요. 이런 인스타 찾아보시는 거 아니겠죠? 네, 걔는 비공개입니다. 네, 눈누난나도 했었고요. 그리고 마마수였나? 네, 아무튼 틱톡 유행하는 거는 다 해보고 있는 중인데요. 틱톡은 홍보자들이 모여 있어요. 네, 그래서 뭔가 음악과 영상에 접목해서 다양한 홍보자들이 모여서 굉장히 즐겁게 이렇게 보내는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대박. 네, 제가 눈누난나를 했더니 네, 딸들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홍보자들이 모여서 다양하고 즐거운 컨텐츠를 하다 보니까 만약에 엔터테인먼트 쪽에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거나 아니면 이런 10대들을 겨냥하시는 사업들을 고민하시거나 아니면 그런 쪽의 컨텐츠들을 고민하시는 선생님들이라고 하면 틱톡은 필수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 인스타. 네, 인스타의 인플루언서들은 그분들이 저에게 욕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물론 제 지인 중에도 인스타 인플루언서들이 조금 계세요. 근데 인스타는 나 이만큼 살아요. 네, 나 이거 먹었어요. 나 여기 갔어요. 나 이거 샀어요. 나 예뻐요. 네, 물론 제 인스타에도 얘 말고 다른 분이 계시긴 해요. 지금 방금 담당자님께서 굉장히 육성으로 웃으셨는데 네, 다 아시잖아요. 인스타에 가시면 그 스노우와 네, 다양한 어플로 만들어져 있는 개가 있어요. 저도 그렇긴 한데 특히나 인스타에는 전혀 다른 분들이 조금 모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를 갔다가 실제로 만나면 전혀 다른 분이 와 계시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인스타는 어쨌거나 약간 좀 상품화되어 있는 예쁜 분들이 뭔가 허세를 부리는 이런 좀 시장이 여전히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장 핫하고 빠른 소통을 할 수 있는 곳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사진이나 영상 이런 것들을 위주로 짧은 소통과 DM, 라이브 방송 다양하게 현재는 유지가 되고 있죠. 얘가 요즘은 오히려 네이버나 이런 아이들보다 정보 검색에서 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느꼈냐면 얼마 전에 제 아는 후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은 원피스나 이런 거 검색할 때 네이버 안 봐요 언니?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내가 네이버에서 원피스만 한번 검색하고 나면 그 뒤에 인스타그램의 모든 광고가 원피스로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찾지 않아도 나를 위해 여름 휴가에 오프숄더를 해줄 수 있는 원피스들이 추르륵 나온다는 거죠. 하긴 그러네. 그러니까 이미 인스타그램은 젊은 사람들의 패턴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정보 검색까지도 우리가 책임져 줄게 라고 이렇게 변경이 되었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소상공인들도 인스타그램에다가 다양한 정보들을 올려놓죠. 그래서 저도 이제 마카롱 살 때 네이버 찾지 않고 이제 둔선동 마카롱 맛집 을 치면 이제 그 밑에 우리 착한 인플루언서분들이 이 집 마카롱이 예쁘네 안 예쁘네 맛있네 안 맛있네 어디에 있네 오늘의 라인업은 뭐네 이렇게 딱 해주니까 그걸 보고 나서 다시 네이버로 가서 지도를 샀죠. 이렇게 실제로 내가 구입하거나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탄탄한 알고리즘과 그리고 실제로 사용한 사진을 기반으로 한 후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사진으로만 원래는 끝났어야 됐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처럼 사진을 사기치는 애들 때문에 나는
자꾸 이렇게 접으시고 네, 저 상처 갖고 갈 것 같아요, 오늘. 네, 그래서 이제는 나 진짜로 예쁜 거 보여줄게. 내가 정말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보여줄게. 내가 직접 이걸 하고 있는 걸 보여줄게. 이런 기반으로 해서 동영상 콘텐츠들이 인스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동영상도 약간의 사기가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요. 다음 유튜브는 네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우선 다 넣어봤어. 네, 한마디로 할 수 있어요. 다 있어요. 네. 내가 필요한 게 그냥 여기 다 있죠. 그래서 이제는 솔직히 네이버 사장님 죄송합니다. 너보다 얘가 나아요. 네, 뭔가 검색했을 때 원하는 정보를 굉장히 정확하게 주고 있죠. 그래서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모든 콘텐츠를 다 넣어봤어 라는 개념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 얘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인스타, 틱톡, 트위치, 아프리카의 모든 특색들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색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반대로 얘들은 다 포용하고 있는 공룡 같은 아이다. 그래서 제가 로고를 크게 넣어놨죠.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다양한 검색들을 할 수 있다 보니 여기에 크리에이터들은 트렌드가 어떻다 라고 솔직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 다 모여 있으니까. 그냥 다 모여 있는 동영상의 네이버 같은 녀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다음 트위치는 아까 네,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저는 피파를 하거든요. 네. 그렇게 안 생겼습니다만, 네, 날두가 개날두 하는 사건들도 봤고요. 네, 호날두를 증강을 시키려고 했는데, 네. 그런 게임 방송을 할 때는 여기 트위치를 항상 가서 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얘 아이들이 별풍선으로 인해 잘못된 길을 한번 가면서 그걸 바꾸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네, 여전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 이 아이는 시초라서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지만 네,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이 미디어의 인플루언서들에 대한 특징은 어떻게 보면 이제 네이버하고 틱토커 그리고 인스타그램 정도만 약간의 특색이 있고, 나머지 같은 경우 유튜브는 그냥 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트위치는 인게임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어떤 쪽의 인플루언서가 맞을지, 나는 홍보자인지 아니면 나는 척척박사라서 네이버를 활용할 것인지, 나에게 맞는 건 어떤 거인지를 고민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뭔가 창업을 고민하거나 취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내가 하려는 창업의 아이템이 어떤 인플루언서하고 맞을지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내가 많은 곳에 홍보를 하면 좋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어느 쪽 채널하고 맞을지, 어떤 인플루언서하고 맞을지를 여기 보면서 이렇게 고민하면 좋겠구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플루언서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제는 솔직히 TV를 보지 않고 TV에 앉아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1시간, 2시간 동안 물론 김수현은 제가 보긴 했는데요. 사피는 봐야 되지만 하지만 그 외에 예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그냥 쇼타임으로 하이라이트만 유튜브 또는 네이버 TV, 네이버 열면 이제 그날 하이라이트 영상들을 쭉 주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TV 한 채널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TV는 안 봐도 유튜브 또는 다른 미디어 플랫폼들은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인플루언서들이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면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하시는 얘기가 그들은 그들만의 언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각각의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채널이 이사배 님의 채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는 대상자들 들으시는 시청자들 이렇게 얘기하죠. 공신고마. 저는 그 말이 너무 예쁜 거예요. 안녕 공신, 안녕 고마. 네. 그 각각의 그들이 대상을 부르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나를 지칭하는 단어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이 미디어 영상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SNS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물론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긴 한데 이 영상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서 언젠가 또 한 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또 빵 터지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약 8시간 정도 온라인 강의를 하나 찍고 온 게 있는데 저희들 사이에서도 온라인 강의는 적금이다. 그냥 묻어놓은 펀드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또 제3의 저작권료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영상은 수명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지금은 유행을 하지 않더라도 언젠가 빵 터지리라 라는 개념으로 꾸준히 찍으시는 분들도 그래서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한 번도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영상은 새로운 창작물들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창작의 즐거움, 아주 그냥 기초적으로 가서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내고 뭔가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전에 SNS는 소통만으로 끝났다라면 미디어는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즐거움이 있고요. 그리고 구독자 수와 조회는 중독 같다라고들 이야기를 하죠. 이렇기 때문에 이 미디어에 대해서 인플루언서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청춘연구장 김나하 멘토의 이대면 멘토링 강의 영상 컨텐츠는 다음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네, 이사벨 씨가 본명은 이혜진입니다. 이혜진님께서는 굉장히 불의의 사고를 몸이 아팠고 그래서 내 꿈을 포기해야 했던 상황이었었대요.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포기를 해야 됐던 상황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거야 라고 다짐을 했다고 해요. 자, 이혜진 씨가 했었을 때 이 말의 영향력이 느껴지나요? 네, 그냥 그래 열심히 화이팅 응원해줄게. 자, 이사벨 씨가 얘기합니다. 제가 불의의 사고로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계속 할 수 없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메이크업 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보여주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자, 이사벨 씨가 이야기할 때는 어떤가요? 네, 느껴지는 파장이 그걸 제가 전달해서 그렇지 실제로 이사벨 씨가 이야기했을 때는 굉장히 그래 무언가 역경을 딛고 역경을 이겨내고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낸 크리에이터구나 라는 감동을 해서 이게 본 기준입니다만 225만 명의 구독자가 생겼죠. 물론 굉장히 메이크업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저도 오늘은 조금 대충 했지만 이분의 메이크업 기술을 따라서 2시간 하면 다른 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자꾸 다른 분 좋아하시는데 그 다른 분의 스토어를 만나면 와 네, 저도 모르는 여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좋은 화장 기술들을 갖고 있고 어떻게 소비자들이 어떤 부분들이 어려워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만 누구보다 많은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있고 많은 크리에이터가 있지만 그녀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렇게 역경을 딛고 일어났다라는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이렇게 인플루언서들 같은 경우에는 나만의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대도서관, 네, 지금은 게임계에서 약간은 조금, 하지만 여전히 핫하신 대도서관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나는 게임할 때 게임에서 1등 하는 것보다
옆에서 드립치는 게 더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네, 유튜버, 현재는 지금 트위치에서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인플루언서가 됐죠. 이처럼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누구예요? 인플루언서들을 보시면 그 메시지가 그 안에 있습니다. 이거는 미디어뿐만 아니라 SNS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실 뭐 취업시장이나 창업시장에서도 역시 동일한 가장 기본적인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식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나의 많은 모습 중에서 나의 어떠한 모습을 잘 정리해서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저의 SNS에서 있는 진나하 대표는요, 굉장히 열정 만수르고요. 굉장히 쉬지 않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항상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물론 저도 한 번씩 현타가 막 오죠. 네, 저녁 되면 막 갑자기 혼자 막 슬픔에 빠져서 막 맥주 한 잔을 먹다가 이놈의 세상 뭐 이렇게도 오긴 하지만 그걸 거기에 다 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SNS는 그럴 거면 그냥 비공개로 지인들하고 하는 SNS를 만들면 되는 거고요. 진나하 대표의 SNS는 나라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채널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진나하 대표는 그 모습 제 모습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하루에 24시간 중에 24시간 열심히 살 수 없는 것처럼 그 중에 8시간 열심히 열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사는 모습들을 잘 정리해서 놓은 거죠. 그래서 진나하 대표는 열정 만수르라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브랜딩을 해놓은 거고, 아까 이사벨 같은 경우에는 나는 역경을 딛고 일어나 메이크업 아티스트, 대도서관은 나는 게임에서 1등하는 것보다 다 함께 즐겁게 노는 게 좋았던 사람. 네, 또 누가 있을까요?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각각의 브랜드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놓고 있죠. 그래서 ASMR 하시는 그분 같은 경우에도 철저하게 입만 보여주면서 나는 가장 맛있는 소리로 먹는 사람,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나만의 브랜딩을 해놓았어요. 이거는 미디어에서도 그렇고요, SNS에서도 그렇고 다 동일합니다.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놓지 않으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미디어에 관심을 갖고 하시고 싶은, 시작하고 싶은 어떤 곳에서도 이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헤매게 돼요. 처음에 이제 유튜버나 SNS 마케팅을 하려고 하시면서 저희한테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질문들이 바로 이거예요.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인스타그램을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어떤 컨텐츠를 올려야 대박이 날지 모르겠어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저는 반대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대표님께서, 네, 선생님께서 뭘 가장 좋아하세요? 하루 중에서 뭘 가장 많이 생각하시나요? 하루 중에 내가 가장 즐겁게 느끼는 게 어떤 건가요?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게 무엇인가요? 네, 내 이야기를 넣는 곳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이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컨텐츠는 무엇이다 라는 것들이 명확하게 돼야지만 그 다음을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멋진말로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동영상에 대한 것들을 제가 왜 해면 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짧은 컨텐츠예요. 틱토커들은 우리 이제 1분도 길어, 30초로 가더니 30초도 길어, 이제 15초 안에 눈눈 하나를 쳐야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네, 뭔가 좀 쳐보려고 막 올리려고 하니까 끝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찍고 보니까 15초 보기도 굉장히 힘들긴 하더라고요, 저를. 이런 식으로 굉장히 30초 안에 모든 승부를 봅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1분, 2분, 3분 이런 컨텐츠들도 30초 안에 승부를 봐야지 그 다음을 본대요. 이 동영상에 대한 도달률을 페이스북이 광고를 분석을 해봤더니 첫 3초를 재생한 사람이 65%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0초 동안 조회를 유지하고 본 사람은 45%로 내려간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15초를 본 사람이 지나고 30초를 넘어가야지 그 뒤에 영상들을 쭉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30초 안에 모든 영혼을 끌어 넣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 영혼을 끌어 넣어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면 안에 영혼을 못 끌어 넣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한 브랜딩이 확실히 되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동영상을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시작하실 거라면 30초 안에 영혼을 확실히 끌어 넣어야 된다 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는 동영상 여기 앞에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저희 동영상을 지금 예쁘게 찍어주시고 앞으로 현란하게 편집을 해주실 잘생긴 분들이 계시긴 한데요. 이 분들도 솔직히 제가 잘 보니까요 막 그렇게 어려운 스킬을 쓰시진 않아요. 앞에서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막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막 이렇게 전 화면이 막 움직이지 않았더니 그런 게 아니라 짧은 포인트? 짧은 이렇게 딱 원샷으로 들어가는 포인트? 이런 식으로 변하지 뭔가 복잡하거나 이러면 보기 피곤하더라고. 오히려 심플함이 승부를 할 수 있는 거라서 예쁘게만 찍어주시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의미로 잘 부탁드려요. 그래서 그 복잡하지 않고 가벼운 내용의 가벼운 편집들 그리고 빠르게 전개되고 이렇게 해야지만 좋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들을 영상으로는 놓칠 수 있으니 자막에서도 굉장히 승부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앞에서 트렌드도 분석을 했고 인플루언서도 분석을 했다라면 동영상을 보실 때 재밌네. 그래 웃겨. 김수현 어른이 되었네. 키스 잘한다. 이런 거 보시지 마시고요. 30초 안에 어떤 컨텐츠를 넣었는지 얘네가 스토리가 전개되는 흐름의 속도가 어떤지 자막들을 어떤 모양을 자막을 밑에 넣는지 위에 넣는지 얼굴에 껴서 넣는지 아니면 어떤 단어들을 쓰는지 그런 것들을 위주로 보시라는 거예요. 동영상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건 사용자들이 이렇게 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동영상을 만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동영상의 컨텐츠를 활용하실 수도 있고 다양하게 보실 거기 때문에 동영상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떤 컨텐츠로 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동영상을 보지 않아도 앞에서 봤던 것처럼 유튜브 검색이나 구글 검색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동영상을 보실 때는 동영상의 내용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편집을 했는지 자막을 어떻게 깔았는지 속도감은 어떤지 그리고 전체 컷 분이 몇 분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보시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만들어진 동영상들을 SNS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한번 볼게요. 우선 여전히 시초인 블로그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연치 않게 어디라고는 밝힐 수는 없는데 SNS 마케팅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 곳을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 강의하시는 분은 나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굉장히 많으신 어르신이셨고 그리고 대상이 경력 단절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SNS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여기에서 동영상을 찍게 하시더라고요. 동영상을 찍게 하시고 나서 걔를 네이버에 올리고 그런 뒤에 검색을 딱 해볼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네이버의 동영상의 검색의 위치가 다른 것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 제목을 치면 내 동영상이 어디 나오겠어요? 1번이 나오겠죠? 네. 보시라고.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줘서 했기 때문에 여기 네이버에 1등에 딱 떴다고 이렇게 사기를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머리 되게 좋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맞는 얘기입니다. 네, 네이버가 지금 동영상을 조금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는 중이라서 다른 아이들보다 네이버 포털에서 뭔가 진단하나 검색을 했을 때 그 블로그나
지도나 이런 애들보다 동영상의 위치가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동영상을 활용하고요. 앤드 블로그가 예전하고 다르게 얼마나 클릭했느냐, 좋아요가 얼마가 있느냐, 이것보다요, 내 블로그에 들어와서 내 글을 몇 초 동안 봤는지, 몇 분 동안 봤는지, 이걸 분석해요. 이거는 그만큼 내 안에는 볼거리가 많구나 라고 생각해서 네이버가 오랫동안 있으면 그 블로그의 순위를 높여준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요즘 블로거들이 동영상을 넣습니다. 왜냐하면 글 보다가 동영상 놓으면 이렇게 네이버에 조금 더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블로그에서 이런 동영상들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인스타가 주 타겟이 될 수도 있고, 페이스북이 주 타겟이 될 수 있고, 유튜브도 다 타겟이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종적인 검색의 허브는 네이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나 이런 데 올리실 때 네이버도 꼭 잊지 마셔라. 그래서 네이버는 온라인 콘텐츠의 필수 요소다라고 생각하시고, 얘는 버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로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시고, 네이버에서 그래서 그런 막 공식들도 나와요. 뭐 글자를 몇 글자를 쓰고, 뭐 사진이 몇 장을 넣어야 되고, 동영상도 넣어야 되고, 이런 공식은 다 멍멍이 소리고요. 하지만 점유, 시간 동안 있는 그런 시간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동영상에 대한 컨텐츠를 이 블로그에서 활용해 보시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블로그를 하실 때에는 이건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블로그를 위해서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여러분들이 창업을 해서 이거를 판매를 할 건지, 아니면 나의 일상을 이야기할 건지, 아니면 이게 아까 우리 얘기했던, 다시 돌아가서 퍼스널 브랜딩하고 같이 가는데요. 이 블로그에서 어떤 컨텐츠를 줄 건지, 앤드 우리는 PC를 주로 할 건지 모바일을 주로 할 건지, 하지만 요즘에 검색이 대부분은 모바일이기 때문에 글을 올리실 때에도 모바일 컨텐츠 위주로 해서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밴드 이걸 아직도 쓰는 사람이 있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계실 텐데요. 어르신들은 아직 이거 되게 좋아하세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회원으로 가입을 한 뒤에 이용을 하는 거고, 채팅도 함께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낯선 친구들이 있다면 이 네이버 이 밴드도 요즘 좋습니다. 얘는 줌 비슷하게 라이브 방송도 요즘 해주고 있고요. 대단해요. 그러니까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넣어봤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채팅 서비스도 해주고 있고요. 게시물도 올릴 수 있고, 그리고 얘는 약간 카페 개념도 갖고 있어서 가입한 사람들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창업하신 분들이 좀 활용을 하시면 좋아요. 내가 무언가를 판매를 시작을 했어요. A라는 컨텐츠를 이제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 요거를 이제 뭐 세일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상품들이 올라오거나 이런 걸 했을 때 밴드나 그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나 이런 곳에서 많이 올릴 수 있지만, 얘는 1대 다수로 누가 봤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지만, 밴드는 몇 명이 봤는지, 누가 봤는지를 카운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가입되어 있는 회원이 한눈에 나는 볼 수 있기 때문에 회원과 고객 관리 확보에서도 좋기 때문에 이 밴드도 많이 활용하시고, 요즘 여기에서도 다양한 동영상 컨텐츠를 내가 올리려는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신다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페이스북입니다. 저는 페이스북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유독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대전 충남 쪽이 특히나 페이스북이 굉장히 강세예요. 그래서 대전 충남 쪽에서 어떤 창업을 고민하고 계시다라고 하시면 페이스북을 활용을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잠시만요. 얘는 소통을 중심으로,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페이스북은 소통을 위한 채널이지만 페이스북 자체는 저희랑 소통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오류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분들은 이 채널을 훨씬 더 활용하시기가 좋죠. 얘도 그동안은 해시태그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다가 얘가 인스타그램이랑 손을 잡으면서 해시태그나 이런 검색에 대한 키워드를 인스타그램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 더 소통과 지역을 기반을 하는 인스타그램의 대개념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다른 것에 비해서 얘는 광고 분석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타겟 광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20대, 30대 아니면 지역은 대전 지역. 저도 깜짝 놀란 게 엊그제 밤에 이렇게 페이스북을 보고 있는데 알고리즘에 의해서 탐방동에 새로 오픈한 치킨집을 딱 밤 11시에 보여주더라고요. 아이 새끼들, 내가 치맥이 땡긴 걸 어떻게 딱 알고. 네, 그게 얘네들은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타겟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탐방동에 탐방동에 사시는 30대에서 뭐 50대 여자분들이 아니면 시간대도 자 치킨이니까 몇 시에서 몇 시 사이에 올라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올려주는 것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창업을 고민이신 친구들이라고 하면 타겟이 인스타그램이라고 하셔도 페이스북과 함께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광고는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까지 같이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내가 내 광고를 몇 살에서 몇 살이 많이 봤는지, 클릭수가 몇 개인지, 또 이 광고를 타고 그 다음 사이트로 넘어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기 때문에 지역을 기반하시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광고를 하실 분들이라고 하시면 페이스북을 꼭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얘도 기본적으로 좋아요, 댓글, 공유, 인스타그램하고 똑같은 포맷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스타는 사진과 이제 60초까지도 안 가죠. 네, 영상을 기반으로 간단한 멘트와 해시태그로 우리 선생님들께 훨씬 더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키워드를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긴 문장보다는 짧은 문장을 좋아하고요. 사진 안에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사진 안에다가 글씨나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정리를 해서 10장 안에 다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해시태그를 기반으로 검색을 만들어 놨는데 처음에 인스타그램이 이렇게 사진을 올리는 서비스는 아니었어요. 원래 이 어플이 만들어졌을 때는 몇 가지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만들어 놨었는데 사람들이 사진만 쓰는 거죠. 이게 인기 있나 보다. 다 버려. 그렇게 해서 사진과 동영상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SNS로 다시 재탄생을 한 거고요. 처음에는 그냥 내 일상을 올리고 나 이렇게 살고 있어, 나 이렇게 허세야 이런 이야기들을 넣었었는데 어느샌가 알고리즘의 노예가 되어서 20대들이 간단한 해시태그로 이제는 길게 검색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알고 얘들은 새롭게 검색 서비스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렌드에 대해서 유튜브만큼이나 굉장히 민감하고요. 아까 했던 얘기를 다시 하면 얘 같은 경우도 이제는 사진만으로도 이제 사람들은 조금 지겨워지다 보니 사진만으로도 사진에는 워낙 다양한 보정과 편집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더 생생한, 조금 더 소통하는 이런 콘텐츠를 요구하면서 동영상이나 실시간 라이브 방송 같은 것들이 훨씬 더 현재는 뜨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음 카카오톡 얘도 네이버처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인스타그램에서 맛있는 마카롱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로 지도를 찾았죠. 그런 다음에 문의를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이 라이언 모양의 마카롱을 사야 되는데 이게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뭘로 물어볼까요? 카카오톡으로 물어보죠.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톡도 역시나 활용을 해야 되고요. 카카오톡은 이제 카카오 스토리보다는 카카오 안에 플러스 치고 카카오 채널과 기본 카카오톡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창업을 고민 중이신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다라고 하시면 카카오톡도 함께 꼭 활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처럼 저희가 앞에 미디어 영상과 그리고 유튜브에 대한 것들 트렌드를 보았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현재 트렌드를 짧은 점점 영상은 짧아지고 있고 그 키워드에 대한 부분들은 점점 더 계속 빠르게 예전보다 더 빠른 패턴으로 변하고 있어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미디어 플랫폼의 강자로 떠오를 거고요. 여기에 뭐 트위치나 그 외에 다른 네이버나 카카오, 아프리카 TV들도 여전히 강제로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에서의 영상을 영상으로만 보시지 말고 인기 영상이나 검색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서 이 안에서 어떤 것들이 계속 트렌드로 가는지 최소 일주일에서 열흘 이상은 보셔야 내가 내 SNS에서 내 영상에서 주로 어떤 것들을 잡을 수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다양한 SNS를 보여드렸는데 이 아이들을 잘 보시면 하나만 할 수가 없는 유튜브만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뭐 트위치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동시에 여러 개를 활용하고 있는데 주 타겟은 물론 뭐 인스타그램이 될 수 있고 유튜브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거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대상으로 할 고객도 기업도 누가 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하나만 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유튜브에 올린 것들을 네이버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블로그도 줘야 되고요. 내가 유튜브에서 봤던 것들을 그 유튜브의 대상자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인스타그램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유튜브에서 만들었던 것들을 향후에 지역을 기반으로 네트워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페이스북 하시는 사용자들과도 소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유튜브로 했던 것들을 향후에 고객들이 물어볼 수 있으니까 카카오톡 채널도 열어야 되는 그래서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는 융합시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한 가지에만 집중할 수 없다 보니 이렇게 제가 다양한 채널들을 보여드렸던 거였고요.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는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 내가 인스타그램에, 내가 페이스북에, 내가 블로그에,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내가 무슨 말이 하고 싶은지, 난 어떤 것들을 강조하고 싶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여기에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어떤 걸 담고자 하시는지를 한 번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우리 선생님들의 질문들이 있으면 지금부터 함께 받고 그 뒤에 브랜딩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명강의를 했나요? 네. 현재 질문을 제가 너무 명강의를 했나봐요. 네, 다들. 네, 유튜브에 대한 부분들, 트렌드를 분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잠깐 짚었습니다만 구글 트렌드와 유튜브 검색을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모바일에서도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로 검색 키워드를 활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검색을 했다라고 하시면 동영상을 볼 때에는 이 동영상에서 30초 동안 어떻게 편집을 했었는지, 재생에 대한 속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자막 등 활용을 했는지, 편집과 내용의 속도, 그리고 내용의 컨텐츠를 어떻게 담고 있는지를 활용을 해보시면 좋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나 이런 컨텐츠는 구독자 수와 좋아요, 이런 조회수가 포인트가 아니라 내 이야기, 나에 대해서 어떻게 브랜딩을 하고 이야기를 펼쳐나갔느냐, 이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브랜딩을, 내 메시지가 무엇이다라고 만들어져 있는 콘텐츠는 지금 당장은 소비자에게 먹히지 않더라도 이게 한 달, 두 달 이후에 영상은 이 아이가 존재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영상을 만들 때에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고민하시고 만들어 보시고요. 영상을 만들 때에는 유튜브에서만 소비가 될 게 아니라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각각 채널에서 소비가 된다는 것들을 생각하셔서 인스타그램이 요구하는 프레임 방식이 다르고 페이스북이 하는 프레임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되어 있는, 같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들을 고민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SNS에서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 보셨을 시간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